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어제 좀 스케줄이 좀 있어서 어제 못 올리고 오늘 토요일에 올리게 돼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어제 아마 간절하셨을 겁니다. 조정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와닿을 줄 정말 몰랐죠. 그저께만 해도 미국장이 떨어져서 뭐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미국장이 되게 시끄러운가 봐요. 그 뭐 게임스탑이라는 유통업체가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하죠. 미국은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국 개미들이 이제 이 공매도 세력을 응징하자고 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 이제 SNS의 발달로 이제 다 의기투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스탑이라는 저 게임 스탑이라는 그 유통업체 종목이 사실 유통업이라면 뭐 이렇게 성장성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하루에 뭐 100% 이상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를 했던 이제 얘네들은 내려가야지만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이제 서학개미들이 올려버리니까 이제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는 좀 발칵 뒤집혀졌나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한가라는 게 있고 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야 30%잖아요. 근데 미국은 2배, 3배, 4배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에서는 후유증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어제 또 미국 장이 또 2%씩 급락했어요. 그러면 뭐 물론 금요일날 우리 장 많이 폭락했지만 또 월요일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강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참 찝찝하죠.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제 경제 양육강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참 미국이 한번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아주 홍역을 앓습니다. 그래서 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계속 미국장만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일단 보시면 제가 강조한 선을 거놨죠. 지지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요 저점을 이탈하지 말고 여기서 행보해줘서 가길 바랬는데 약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탈하면 이렇게 계단식 하락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서 지금 요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도 이제 요 60일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죠? 또 이제 폭락이 또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폭락의 길로 가는 거냐? 근데 지금 미국도 워낙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줬다. 즉 미국 놈이 내 뺨을 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즉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저는 행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이 되는 거죠.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양 하락하는 거 가감하게 폭락하자고요. 물론 폭락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지금 뭐 좀 보시면 저도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이게 50% 40% 많아요. 좀 본전도 못 가고 있는데 폭락 나쁩니다. 아름다운 조정이 어딨어요. 솔직히 조정 나면 기분 나쁘죠. 저기 손실이 커지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 못할 거면 이양 여기서 한 대 맞고 크게 가자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움츠는 개구리가 한 발 더 뛰기 위해서 움츠려서 멀리 가지 않습니까? 예? 이왕 이렇게 찔끔찔끔 가격 조정 받지 말고 그냥 저기 기간 조정 받지 말고 한 방에 무너져서 여기 61선 여기 바닥 다지고 다시 세게 올라가는 또 그런 또 반전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버블 장세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주식 수를 비중을 줄일 겁니다. 저도 이제 대비를 해야죠. 네,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는 좀 그렇고 저는 미국이 지금 보시면 좀 우리가 좀 조정받을 때가 됐긴 됐는데 그 핑곗거리를 미국이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요즘 백신도 약간 뭐 차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핑곗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정 빌미가. 분명히 백신 맞아지면 다시 또 장세는 또 버블 장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여행주라든지 뭐 헬스주라든지 하여튼 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미래일이고 지금은 당장 이제 이런 미국에서 나쁜 뉴스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핑계 대고 같이 빠져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지져버렸는데 네, 코스피 형님은 일단 좀 어쩔 수 없이 요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 61선까지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또 월요일날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양봉으로 이제 커버를 해주면 이건 아주 좋은 시나리오,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만 지금 미국장이 저런 걸 보면 또 한번 하방으로 한번 확인하러 갈 것 같은데 이왕 하방하는 거 좀 차라리 그냥 가감하게 시원하게 하락해라. 그래서 뭐 저 신용 잔고 쓴 그 솔직히 투기지 않습니까? 신용 잔고 쓰고 막 한 사람들 그냥 이번 기회에 틈에 대해서 네 한번 정리를 싹 하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아직도 투자를 안 하시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돈은 있는데 그건 아주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갔던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모비스 우량주를 좋아하시는데 너무 올라서 못 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분할 매수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 번 더 폭락을 하면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볼까요? 네 삼성전자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삼성전자가 월요일쯤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 또 이제 좀 개미들은 겁먹죠. 네,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 근처에 오면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분할 매수로 왜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별로 우량주를 대형 우량주를 잘 안 사는 편인데 만약에 단타 같은 거는 좋죠. 그러니까 아직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 고점에서 물으셨다고 하면은 참 방법 없지 않습니까? 뭐 손실을 확정하고 더 아래 내려올 때 사실 그런 대응 능력이 있으신 분은 괜찮은데 개미 초분들은 그런 대응 능력이 쉽지가 않죠. 네. 또 잘못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팔고 나니까 오르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 개미 초보분들이 남들 다 주식하니까 이 삼성전자 많이 샀으셨을 거 아니에요 개미분들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 엄청 샀잖아요 개미인들이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기관들은 점점 팔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많이 물렸을 텐데 삼성전자 그러면은 참 우리 초보분들 개미 초보분들 손실 확정 못해요. 저도 처음엔 손실 확정 못했어요. 언제가 오르겠지 하고 생각했지. 그럼 내일 또 이맘쯤 오면은 또 공포에 떨어지는 거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간 건 사실 저는 요번에 막 아줌마나 뭐 할머니들 주시고 막 적금 계속 한다고 하는데 고점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단기. 네. 그거 세력들이 다 그 사람들한테 자기 주식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익을 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여태까지 제 컨셉은 이런 1년선 밑에서 사거나 아니면 1년선 밑에서 계속 매집해서 이제 1년선 뚫고 다시 조정받을 때 그때 사거나 좀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그래야 물리지 않거든요. 많이. 주식은 물리지 않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네. 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좀 답답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동생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동생은 더 심하게 빠졌죠? 61선 하긴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이탈하면 안 돼요. 네, 그죠? 이제 코스닥은 딱 저점이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코스피 형님은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네,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각오하셔야 되지만 코스닥은 먼저 내려왔어요. 네, 여기서 이 사이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밑꼬리도 좀 달아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월요일 날 과연 코스닥도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응? 이제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선방을 해줄 거냐? 아니면 여기 60, 또 121선까지 한번 보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줄 거냐?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죠. 미국장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신규 매수는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좀 이번 주까지 좀 관망을 해보자. 그래서 한 건데 저는 사실 어제 저는 워낙 많이 폭락을 해서 이 정도면 투매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그 VTGMP라고 네. VTGMP를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씩 뭐 셀버세이아 이런 프린터를 조금씩 매수해도 뭐 합쳐봐야 200만원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VTGMP를 산 이유는 워낙 VTGMP를 샀는데 네 투매 같더라고요. 음봉이 너무 길어서 이게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화장품 테마주인데 이제 한한령이 이제 풀리면 이제 언제든지 또 이제 큰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아간다는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조금 매수했습니다. 근데 월요일장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 겁니다. 이왕 매수할 거면 분할 매수죠. 몰빵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하락이 좀 심하게 또 나와준다면 저는 또 분할 매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차트상 이제 지수 차트로 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회복을 못하고 여기 또 저항선에 여기 이제 지지선이 뚫렸으니까 저항선이 되겠죠. 이거 맞고 또 내려오면 또 이게 하락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큰 조정 맞더라도 내일 이제 월요일에 큰 조정 맞더라도 그게 마지막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다시 반등을 하는 강한 양봉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재차 다시 코스닥은 또 1000을 돌파하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1000을 돌파한 것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올라간 피로감을 너무 올라갔던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양 조정하는 거 좀 세게 조정 맞고 차라리 더 세게 올라가자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거면 걱정하시고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하세요. 만약에 월요일날 폭락이 왔지만 거기서 좀 방든 신호전이 좀 올 것 같으면 그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꼭 엄청나게 투매했다고 해서 또 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좀 비싸더라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각자 스타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매다 싶을 때 좀 또 사들어 갈 거지만 다 여러분 취향이 틀린 거니까. 하여튼 저는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뭐 저는 월요일날 끝날 거로 보는데 화요일까지 갈지는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만 더 견뎌내셔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네요. 네. 뭐 저도 뭐 보세요. 저도 뭐 40% 13% 물론 수익 난 것도 있지만 네. 네, 한숨이 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일단 몇 개 종목 보겠습니다. NKMX, 네, 저는 비중이 제일 많은 게 NKMX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시손실밖에 안 돼요. 지수는 3%가 넘지만 아마 제가 NKMX가 그렇게 급등을 안 하고 일반 종목 마냥 한 3, 4% 빠졌다고 하면은 저는 뭐 한 4, 5% 손실이었겠죠. 네. 하여튼 우리 NKMX가 그 저거죠. 녹십자 랩셀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 간 줄 알았더니 상한가는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2조짜리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NK세포 관련해서 그러면 NK세포 관련해서 뜨는 테마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종목이 제가 아는 걸로는 NKMX, 녹십자 넥셀, 박셀바이오인데 박셀바이오가 이제 임상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 20배 이상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랩셀이 아마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아마 세력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네, 그래서 아마 뉴스에 판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이제 판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6%밖에 이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이 좋았다면 뭐 상한가 안착하고 뭐 한 두세 번 더 큰 상승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NK세포, NKMX는 이제 이런 테마에 이제 이번 그 럿셀, 랩셀 뉴스에 따라서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아마 장이 좋았으면 이것도 한 10% 이상 에서 끝낼 수 있을 텐데 장이 나빴기 때문에 NKMX도 이렇게 좀 밀리고 말았습니다. NKMX 특징이 뭐냐면 좋은 뉴스가 이제 주변에서 터지거나 뭐 그 회사 터졌을 때 시장이 꼭 약해요. 폭락이거나 참 징크스가 있어요. NKMX 참 고약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지만 아주 지독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또 NKMX 고무적인 게 이렇게 또 기관이 아주 30만 주씩이나 한꺼번에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NKMX 그러니까 랩셀하고 바이오박셀은 어느 정도 호재 뉴스가 뜬 거고 그다음에 이제 NKMX는 이제 그 호재 뉴스가 이제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상 결과가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뉴스 때까지는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NKMX 제가 끝까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후회되죠. 근데 이건 결과론이잖아요. 저도 이때 팔았으면은 한 3, 4천만 원 먹고 이때 다시 샀으면 되는데 이거는 과거 차트를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3만 원 돌파까지는 최소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흔들 수는 있겠죠. 흔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요 저점을 이제 높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떨어진다 해도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정배열이 21선, 61선, 121선, 1년선 딱 정배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선이 요 1001선만 뚫어주면 1001선을 뚫어주고 요 480선도 이렇게 1001선을 뚫어주면 계속 정배열로 시세 대세 상승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이제 올 상반기까지만 일단 지켜보고 이제 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기로 하도록 하고요. 네. 박셀바이오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은 이제 랩셀 뉴스로 인해서 같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탔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61선 근처에 와서 이제 다시 끌어올렸으니까
좀 박셀바이오도 어느 정도 진정은 됐나 싶은데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변수가 생긴 겁니다. 하여튼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DTNC를 좀 소액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DTNC를 제가 이게 차트가 이뻐서 오늘 폭락을 하길래 제가 여기다 매수를 왕창 걸었는데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올라간 사이에서 내가 그 밑에다 했는데 두 번 다시 안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또 길게 밑골 달고 전 DTNC 제 나름대로 월요일날 하락이 좀 나오면 좀 더 담아갈 생각입니다. 저 지금 DTNC 좀 소액 한 100 얼마 갖고 있는데 한 2, 300 채우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 또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트루인. 예, 트루인. 이제 우리 와이프가 물려 있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모르겠어요. 가까이 물려 있는 건데 네, 지금 긴 밑꼬리가 나왔네요. 뭐 트루인 무슨 좋은 뉴스가 있나요? 네, 트루인. 지금 이 하락장에서 이게 플러스로 끝난 거는 뭔가 그래도 좀 강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오늘 뭐 자동차 부문도 전멸이고 자율주행도 트루인만 올랐네요. IT 전멸이고 노봇도 전멸이고 5G도 CS 네, CS는 무슨 뉴스가 있었나 보죠. 네, CS도 차트가 괜찮았었네요. 네, CS도 여기 괜찮았네요. 이렇게 박스권을 딱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우리 이런 박스권 보여주는 차트 뭐 있습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이루온인가요? 네, 이루온 지금 요 박스권이잖아요. 네,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한번 크게 또 내려왔네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했던 VTGMP도 이런 박스권이 있고요. 박스권 하단에까지 왔으니까 뭐 매수하는 데는 좀 약간 부담이 없어서 제가 금요일 날 추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분 참 저도 속상합니다. 물론 다행히 저는 NKMX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완이 됐는데 지금 제 자기 종목 전부 크게 폭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고 있는 아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이다. 미국 놈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된 거 크게 한번 화끈하게 바닥까지 다진다 생각하고 툼이 한번 나오게끔 폭락시키고 다시 올라서는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장이 오면 더 세차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헤드앤숄더니까 이제 폭락할 것 같다가 이렇게 확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가는 게 이제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묻어두세요. 그냥 묻어두시고 주말 이렇게 편히 힐링하시고요. 차라리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월요일날 또 폭락을 하면 뭘 살까 그거 공부하고 계시고요. 현금이 없고 다 물리신 분이라면 그냥 저도 조금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또 폭락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다시 반등하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네, 편히 가지시고 네,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주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도 전쟁터예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틀립니다. 부동산은 그냥 시간이 되면 어떻게 뭐라 그러죠? 물가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식은요, 물론 물가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박 아니면 쪽박이기 때문에 종목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라는 게 훨씬 무서워요. 네.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막 부풀어 오를 때 제가 당했잖아요. 엔케맥스도 막 여기서 두세 배 가겠지 뭐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데 이렇게 또 엔케맥스 확 떨어지고 그때 4천만 원 수익 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4천만 원. 네.
바로 눈앞에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예, 슬퍼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차라리 가족 이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씨도 좀 풀리면 좀 나와서 좀 운동도 하시고 저도 내일 운동 좀 할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스트레스 조절 잘 하시고요. 좀만 견뎌내자고요.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월요일 날 좀 희망을 갖고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만수로 만수로 갑술이었습니다.